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잘 못 모으는 편이다 그러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비는 누가 결정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소비 결정? 내가 하지 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시 이 타인에 의해서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타인에 의한 소비? 이거 좀 생소한 이야기죠? 왜냐면 그게 또 당연한 게 제가 만든 말이라서 그래요. 이 타인에 의한 소비란 제가 정의하기를 말 그대로 이 소비 결정을 내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사실 그냥 출퇴근을 위해서 경차를 사도 되는데 중형차를 삽니다. 왜? 쪽팔리니까. 에코백을 들고 다녀도 되지만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 남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 스스로를 위한 소비에 남들의 이 시선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이 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행동 결정이 이런 소소한 소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뭐 사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뭐 임대부터 시작을 하고 월세, 전세 이렇게 자가 넘어갔다라면은 처음부터 자가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자녀 결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뭐 사실 굳이 우리 아이는 이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남들이 보내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뒤처질까 봐.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도 재테크적인 요소를 뺀다라면 빌라를 살던 단독주택을 살던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살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크죠. 지금은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남들의 시선을 어떻게 뭐 나름 충족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노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남들은 골프 치며 뭐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는 굉장히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는데 준비가 안 된 내가 그것마저 따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따라할 수가 없죠. 왜냐? 앞에 있는 것들은 부채라는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노후는 부채라는 힘을 이용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지만 노후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 나의 껍데기를 가꿀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면은 뭐 루이비통 말고 에르메스 든다라고 해서 뭐 가오가 더 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내 스스로가 그런 소비를 통해서 뭐 자존감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뭐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말 저도 이 주변에 이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의 이 소비 패턴을 보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무언가를 살 때 어떤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저도 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스스로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이 타인에 의한 소비의 어떤 표본이랄까 아무튼 그랬죠. 뭐 명품 많이 좋아했었고 자동차도 좋아했고 뭐 그랬습니다.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죠. 근데 이렇게 타인에 의한 소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중고품? 그런 게 남는 게 아니고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만. 아 그때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주식 할 걸, 뭐 삼성전자 사놓을 걸, 애플 사놓을 걸, 아니면 그 돈 모아서 그냥 예전에 그냥 아파트 한 채 살 걸,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고, 그리고 또 뭐가 제일 후회가 크냐면 뭔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금 있어야 되고 중도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청약은 됐어. 그 중도금을 갚을 돈이 없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그 기회를 못 잡았을 때의 그 남는 후회의 그 크기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내가 소비에 미쳐서 계속 돈을 쓰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이런 후회를 100% 누구나 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반드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인에 의한 소비를 좀 줄이고 나 스스로가 이 내 소비의 주인, 내 지갑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이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딱 하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 취미 생활을 잘하게 되고 즐겁게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자존감이 또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취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소비에 있어서, 단순히 돈에 있어서 제가 이 타인에 의한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남들에 의한, 이 타인에 의한 소비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는지, 그거를 뭐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산 물건과 그런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했던 거를 딱 돌아보면, 굳이 내가 안 사도,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 있죠. 뭔가 소비를 하기 전에,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만, 그 클릭하는 그 순간을 일주일 정도만 한번 늦춰보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소비 결정도 굉장히 빠르고 결제도 빠르죠. 뭐 그냥 지문 하나 갖다 대면 결제가 되고, 또 할부도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비싼 물건도 장벽이 높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잘못 사면 당근에 내다 팔면 되니까 뭐 하나 사는 거에 있어서 결정의 어려움이 과거처럼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조금 미루시고 결제를 일주일만 한번 늦춰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도 들 거고, 그 일주일 안에 이 제품은 그냥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들도 엄청 많을 거고,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을 안 사도 아무 감흥이 없다라면 사실은 그거는 안 사도 되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내 통장에 한 10억 있다, 현금으로. 그러면은 그냥 뭐 5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는 게 대단히 큰 즐거움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 소비를 통해서 남들의 시선을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꼭 하고 싶은, 느끼고 싶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 그런 것들이야 뭐 얼마든지 내가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즉, 이 통장 잔고를 키우면은 이 돈을 통해서 이 돈을 버는 자본가가 될 수 있고, 이 자본가가 되면 이 타인에 의한 소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심리가, 내 집에 금고에 현금이 한 몇 억 있으면 좀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비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핑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소득이 낮아서, 그리고 뭐 저축을 못해서, 재테크를 잘 못해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리고 운이 없어서. 근데 뭐 사실 뭐 소득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 뭐 2배, 3배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재테크 역시 뭐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꼭 잘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고, 흙수저, 뭐 다시 태어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운이 없다, 뭐 이것도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축을 못하는 건 보통은 이 소비가 소득 대비 과도한 경우가 많아서이기 때문이죠. 즉, 이 소비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아주 쉽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이 저축량에 대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비 컨트롤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타인에 의한 소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런 심리를 한번 알아감으로써 내가 좀 불필요한 소비 1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을 1년에 이자로 벌려면은 지금 최소 1000만 원은 예금에 넣어놔야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잘 하시기 전에 이러한 불필요한 소비부터 좀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